안녕하세요. 유랑TV입니다. 요즘 다들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좀 안녕하세요라고 좀 말하기가 약간 부끄러울 정도네요. 요즘에 다들 이제 힘들다 하는데, 그럼 과연 왜 힘든지, 그 왜 힘든지에 대한 자료를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요. 힘들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어디냐, KEIC 또는 이제 KB증권에서 갖고 온 자료인데요. 이게 사실은 이 자료가 올해 5월 달에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료를 우선 제 지인들한테 우선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이러니까 좀 조심해라. 그런 이제 좋은 차원에서 이 자료를 오늘 이 영상에 가져왔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나라가 현재 왜 힘든지 그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제가 이제 보여드릴 이제 차트는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미국, 유럽의 기업 부채 GDP 대비 비율입니다. 이 노란 선이 이제 우리나라 상황인데요. 이 보시면은 제가 빨간 선으로 그어놨는데 98년도 우리나라가 이제 IMF 터질 당시에 우리나라 기업 부채 상황은 GDP 대비 100% 상태였습니다. IMF 때죠. 근데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도 바로 100%를 넘었습니다. 지금 IMF 때까지 기업 부채가 현재 늘어난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더 좀 우려되는 상황이 가계 부채 상황입니다. 98년도 그러니까 97년도죠. 97년도 IMF 터질 당시에 음, 그나마 가계 부채 수준은 거의 40% 이거 어디야? 네, 40%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상황은 더 그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00%까지 근접해 있습니다. 더 이상 가게에서도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린 거죠. 그런 걸 보면은 제가 참 걱정이 안 될 수야, 아니, 걱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이제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계속 이 제 채널을 중간에 정지가 안 당했으면 언제 제가 좀 투자 방향을 좀 바꿀 만한 조언을 드렸을 텐데 그게 언제였냐면은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기 전이죠. 2021년도 한 중순 정도일 겁니다. 제 그러니까 원칙이죠. 제 투자 원칙을 이제 표현한 이 표인데요. 뭐 여담이지만 제가 이제 2097, 98년도에 이 IMF 때문에 제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180도 바뀌고 또 그다음에 2008년도인가요? 2008년도 정확하게 한 2023년이니까 15년 전이죠. 15년도 이제 금융위기, 미국의 금융위기 사태 때에도, 음, 제가 이제 그 전에 2004년도부터일 거예요, 아마. 2004년도부터 이제 펀드를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저는 그때, 금융위기 바로 직전에, 어, 미국의 이제 그 부동산 버블이죠. 부동산 버블 영향으로 제 펀드도 좀 수익을 보고 있었는데 마침 좀 겁이 나가 아니 약간 뭐랄까 잘 몰랐을 때라서
그냥 뭐 수익이 나니까 후딱 팔아버렸습니다. 팔아버리고 나서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 IMF랑 금융위기를 겪어보니까 뭔가 좀 이 경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게 이제 앞으로는 이런 원칙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제 투자 기본을 표현한 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예로 이제 2021년도 금리가 바로 오르기 직전 상황으로 갔었을 때 이 표에 의하면 바로 이제 저금리를 탈피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 올라가기 직전이죠. 이 표에 의하면 부동산을 매도하고 주식을 투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침 2021년도 중순에 만약에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주식을 투자를 했었으면은, 그러니까 작년 말까지죠. 작년 말까지 우리나라 주식이 좀 좋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예. 뭐 지금도 좋지만요. 이 표에 의해서 또 금리 상황을 보면서 투자를 했더라면 좀 수익이 좀 괜찮았겠죠. 예, 괜찮았을 겁니다. 그럼 지금은 상황은 어떠냐? 지금 상황은 뭐 이제 미국의 이제 금리 현재 상황이고요. 현재 실제 지금 9월 달이니까 현재 미국의 금리는 5.5%고, 그건 이제 이번 달 21일 날이죠. 이번 달 21일 날에 금리가 뭐 현재 5.5% 또는 5.75%, 좀 베이비 스텝, 0.25% 올리는 베이비 스텝 0.75%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금리가 이제 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까지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주식을 더 이상 이제 하면 안 되고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저도 실제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저 역시 주식을 매도했고, 또 현금을 갖고 있기에는 좀 애매해 가지고요. 이 표의 제 투자 기본 원칙에 의하면 이제 뭐 채권에 투자하라고 돼 있는데, 저는 채권 투자해 본 적이 없고, 언제든지 좀 뭐랄까 현금화가 가능하고, 좀 뭐랄까 어 그래도 좀 이자 수익을 좀 보기 위해서 이 CMA를 하고 있는데요. CMA에도 좀 여러 가지 어 분야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CMA도 뭐 RP형이랑 뭐 발행어음형, MMW형, 뭐 MMF 형식이 있는데, 제가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이 발행어음형, 매일 이자를 주는 금융 상품입니다. 이 CMA는 증권사에서 이제 판매하는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이 금융 상품인데요. 되도록이면 좀 제1 금융권, 예를 들어서 뭐 KB라든가 신한, 아니면 우리은행, 뭐 그런 데 제1 금융권에서 뭐 연계 아니면 제1금융권과 연계되는 뭐 이제 증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파는 CMA를 저는 웬만하면 추천드립니다. 순수 이 제1 금융권과 연계되지 않은 그냥 순수 증권사에서 뭐 파는 CMA도 있는데요. 현재 뭐 뉴스에 따르면 이 증권사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부채 비율이라고, 아니 그 대출을 대출 회속, 약간
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지금 아침에 지금 이걸 만들고 있기 때문에요. 금융 불황이라고 해야 되나? 15.8%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좀, 그러니까 증권사들도 이 대출을 해주는데, 그 PF 대출이라고 하죠. 지금 건설사들한테 대출을 그동안에 많이 해줬습니다. 이 증권사들이, 어, 이 건설사들한테 PF 대출이라고 해서 이제 엄청난 금액으로 이제 대출을 해줬는데, 지금 대출을 회수하지 못한 비율이 15.8%라고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CMA 증권사 금융상품이 CMA를 하고 있지만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입한 이 CMA 이 증권사가 과연 안전한지 혹시라도 좀 불안하지 않은지 이 CMA의 좋은 점이 언제라도 돈을 확 다 뺄 수가 있습니다. 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이 재테크는 주식이 아니라 이 CMA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기업 부채라든가 아니면 가계 부채 좀 상황이 이렇고요. 또 미국의 금리죠. 미국의 금리도 이번 달 21일 날 떨어지 현상 유지 5.5%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베이비 스텝 5.75% 0.25% 올릴 수도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또 지금 사우디랑 사우디랑 러시아에서 감산을 하고 있죠. 석유 감산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감산 때문에 물가가 좀 진정될 기미가 보였다가 다시 또 물가가 다시 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사우디랑 러시아가 석유 감산을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물가를 고려했을 때 어, 미국 입장에서도 금리를 현상 유지하거나 또 베이비 스텝 한 단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저로서는 이 투자 기본 원칙에 의해서 주식을 되도록이면 더 좀 보류를 하고 현금을 오히려 더 가지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아니다 다를까 뭐 이제 5월 30날에 나온 기사인데요. 어쩔 수 없나 봐요. 이 투자 기본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투자 기본 원칙이 많이 앞으로의 이제 미래에 준비하는 차원에서 진짜 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뭐 뉴스 기사에서도 이제 뭐 올해 하반기부터 개인용 구체 투자할 수 있는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개인용 구체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엊그저께 기사에 의하면 또 영국 제2의 도시 버밍엄도 파산 선언을 했습니다. 현재 각 나라가 점점 이제부터 이 표를 보면은 예, 이제부터가 이제 경기 불황이라고 봐도 무방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부터가 이제 힘들죠. 베어마켓이라고 하죠. 베어마켓 이제 뭐 나무위키에서는 곰이 이제 앞발 두 발을 들어서 이제 내려 찍는다. 이제부터 경기가 하강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베어마켓이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겨울잠을 자는 곰을 연상이 되더라고요. 이제부터 이제 금리가 떨어질 때까지 겨울잠을 자는 곰처럼 좀 위험자산이 뭐 주식이라든가 뭐 부동산이라든가 뭐 코인이라든가 뭐 그런 거는 절대 좀 멀리하고 되도록이면은 이제 현금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는 방법? 네, 오히려 그런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재테크?
예, 그런 거를 오히려 더 찾아야 된다고. 당분 저금리까지죠. 금리가 이제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금리가 떨어질 때까지, 예,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이게 몇 년이 될지 몰라요. 뭐 예상으로 이게 지금 2021년도 중순부터 2003년도 이제 중순 넘었죠. 대충 2년이 좀 넘었는데 사실 이 저금리까지 오려면은 최소한 2년 이상은 걸린다는 얘기죠. 2년 이상. 그렇다면은 2023년도니까 2025년까지, 예,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제가 제 채널을 계속 유지를 했으면은 어, 재작년이죠. 2021년도 중순에 제가 이 표를 가지고서 이제 영상을 만들고서 조심히 해라, 조심해라, 이제 주식을 매도해라, 주식을 매도하고 되도록이면 이제 현금을 확보해라 많이 말씀드렸을 텐데 지금 한참 지났습니다. 거의 금리가 제가 지금 이 유튜브 채널 복구된 지가 한 일주일도 안 됐기 때문에 금리가 최고로 높을 때 지금 제 채널이 복구됐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방향을 약간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방향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또 이제 금리만 볼 것이냐, 또 다른 이제 변수가 그 사이에 많이 생겼어요. 예전 2008년도 미국에 이제 금융위기가 발생됐을 때 미국에서 좀 크게 버냉키 효과라고 하죠. 버냉키가 금융위기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금융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방법이 달러를 푸는 거였습니다. 달러를 풀어가지고 금융위기에서 벗어났는데 이게 현재까지도 이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규모가 2배 이상 커졌습니다. 최근에 이제 C19라고 하죠. 그러니까 2019년도에 코로나가 발생되고 이제 모든 나라가 이제 난리가 났을 때 이 금융 위기를 벗어났던 그 경험을 살려서 이번에도 미국에서는 달러를 급속하게 풀었죠. 엄청나게 풀었죠. 그 덕분에 우리나라 뭐 증시도 오르고 미국 증시도 올랐습니다. 미국 증시 이게 이제 S&P 500 선물 차트인데요. 그동안에 이 달러 푼 것 때문에 엄청난 뭐랄까 좀 황소장이죠. 불장. 예, 불마켓이라고 하죠. 그 상황을 겪었지만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리도 이제 계속 오르고 있고 달러도 올해 초를 중심으로 해서 달러도 점점 이제 회수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미국 위험 자산인 미국 뭐 주식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올해 아니 작년, 네, 작년이군요. 작년 초부터 S&P 500 지수도 이제 고점을 찍고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위험하다는, 예, 쌍봉입니다. 쌍봉. 예, 그 쌍봉은 거의 이제 고점에서 나오는 표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경험한 거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가지고 이제 지금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예, 그런 방법, 제 나름대로 제가 지금까지 터득하고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제 이 방법을 어,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걱정이네요. 이제부터 이제 겨울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부디 좀 큰 손해 없이 이 금리가 뭐 이 달러 이건가? 예, 이 달러는 뭐 줄여도 상관없어요. 이 금리만 빨리
빨리라도 내려갔으면은 저는 이 경기 불황기가 빨리 탈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모두 앞으로의 이 불경기를 잘 슬기롭게 예, 버텨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